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올해 우리가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점점 성북구에서 잊혀져가는 아니 그게 훈입니다. 자체 방송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즘에 그렇죠? 우리 유튜브 저희 밴드 음악을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다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공연도 계속 이제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 가서 어디서 뭐를 하든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유튜브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요즘 이제 유튜브 내가 보기에는 낄 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벌써 뭐 유튜브 말고 다른 게 더 되게 생길 거다 뭐 이런 것처럼 그거는 아닌 아직까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를 대체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정책이 네. 빡세져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구독자 1,000명에 예. 총 재생 시간 4,000시간을 넘어서야지 광고료도 지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 1,000명에 재생 시간 4,000시간이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해보고 거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구독자 1,000명 나도 그게 꿈인데 우리 네. 성북에서 성북 마을 방송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예. 뭐 우리 성북 FM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방송하러 오다가 우리 그 성북문화재단의 권경호 본부장님이 성북문화재단 유튜브도 이제 홍보를 이제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어떤 그 행사했던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그냥 쌓아가는 어떤 백업 기능으로 쓴다라면은 사실은 뭐 상관은 없는데 예. 그 구독자들을 유입시키려면은 유튜브 채널에 맞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올렸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 보고 구독 부탁해요. 이제 이러는데 이게 퍼지기가 그렇죠. 근데 이게 구독자 제가 유튜브를 좀 한 달 동안을 거의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구독자들은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짧게라도 텀이 있거나 지루한 순간 그냥 제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제가 구독 채널 개설하고 하는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딱 한 달 됐는데 전쟁이더라고요. 전쟁. 어떻게인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쟁인데 그래도 뭐 빈티지 프랭키 같이 자기 음악이 있고 주제 있고 그러면 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토크보다는 쉽지는 않죠. 그래요? 음악이 근데 왜냐면 이게 이 음악이 뭐 트렌디한 음악도 아니고 뭐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000명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하루에 구독자 1명, 2명 늘어나고 하는데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걸 봐요. 구독자 들어왔나? 없구나. 구독자 들어왔나? 없구나. 그러니까 좌절하고 나중에는 지쳐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7일에 6일을 올리거든요. 일주일에 6개를 올려요. 그럼 거의 1일 1 컨텐츠로다 가는데 그렇게 해도 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다. 이런 경우나 뭐 이렇게 몰아서 올린다. 힘든 거죠 이게. 사람들이 유입하기가 아니 뭐 그 노출을 안 시켜주는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이 알파고가 노출을 안 시켜줘요. 그 부분이 있군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좀 다른 채널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알아보니까 27일 만에 100명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빠른 거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오늘까지 또 5명, 6명 또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뭐 무조건 막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그 구독자를 그렇죠. 잡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왔다가 나도 이제 계속 하는데 근데 폭발적으로 막 남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막 자극적인 컨텐츠라서 막
갑자기 조회수가 막 몇천 되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한 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또 우리 또 성북구에서 홍보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예, 아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채워주는 어떤 초반 채워주는 어떤 분위기로다 가니까 사실 그분들은 우리 음악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저기 뭐 아예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온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간 되겠죠. 예, 지금 이제 100명 간 넘었으니까 시작한 지 한 달 돼가지고. 네. 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북 FM도 더 많이 알리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같이 빈티지 프랭키까지.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좀 불안하네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 내가 5년 만에 이렇게 아무 무기력하듯이. 근데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긴 했어요. 내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 경로를 지정 안 하고 그냥 캡처만 했더니 어머 하나도 안 남았어. 요 전 방송 네. 1시간 반짜리를 글쎄 말이야 이게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죠? 네.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90년 후반에 왜 노래방 가면 그 노래하는 거를 또 카세트 녹음해서 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죠? 녹음해줬죠. 그래서 막 2시간 노래하고 막 온 거 자랑하고 그랬던 그럴 때 이제 제일 했던 게 왜 카세트 테이프도 60분짜리, 120분짜리 그랬죠. 예, 60, 90. 60, 90, 120. 120. 예. 그 120분짜리 앞면에 하나도 녹화가 안 된 그런 기분. 네. 90분이지만 제가 그런 지금 하면서 아니요 뭐 방금 했던 거는 이제 시험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지만 이제 내일 냅다는 내일 방송에 올리려고 이게 분량 확보했다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게다가 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 우리 정릉에 계신 어머님들하고 이제 한 5분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수다 떠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정릉수다로 줬잖아요. 예. 오늘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본 방송할 때는 잘 뽑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돼. 여러 가지 하다가 폭망했어. 우리 그러고 김주현 보니까. 대표님 원래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글쎄 말이야. 내가 다 잘했는데. 근데 어쨌든 비가 와서 그랬을까 생각도 들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아날로그 세대에서 이제 쭉 하고 그때의 시대 정신 아주 마지막에 그 일본 불매운동 얘기를 했는데 제 주위에서도 그래요.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왜 안 갖다 놓냐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매국노 소리 듣으니까 그러니까 사지도 맞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그런 문구라던가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저는 요번에 불매운동이 이게 뭐 국가가 정부가 이거를 조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저는 사실 지금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싫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싫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아베가 싫고 그렇지 아베와 극우 그러니까 예. 이제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냥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고문하고 막 이런 일본의 그런 정신 물론 그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일본에서도 그럼요. 전쟁 좋아하고 꼭 다른 사람 걸 뺏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외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옆에 나라를 가만두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왜냐하면 나는 그게 먹고 살기 우리는 그래도 사시사철 있어서 겨울에는 굉장히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그러다가도 봄에 꽃 피고 이렇게 이렇게 풀나고 먹을 거 열리고 그러면 또 이게 사람들이 낙천적으로 변해.
예. 그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게 또 이쪽에 호남 쪽 사람들이 그 경향이 있고, 근데 늘 먹는 게 없고 치열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왜 자꾸 남의 나라 걸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그 섬 예, 지형에 기인한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먼 아주 옛날부터의 부터. 마인드로 따지면은 예, 이 섬이라는 게 또 이제 그 화산지대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확실한 어떤 거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고, 짧게는 그 일제 시대에 예, 그래도 진주만 습격할 정도의 미국을 침공할 정도의 예, 영화로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짧게.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전 세계 경제 2위라는 사실은 그거를 가져갔었을 때를 보면 네, 거기서 못 이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닌데 예, 그때를 다시 추억하고 그때로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그 옛날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시대 정신으로. 그리고 젊은이들 일본 젊은이들 얼마나 그냥 별로 우리보다 먼저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발달하니까 그리고 다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이들과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의 그런 이제 상위 몇 프로에 지금은 솔직히 이제 예를 들면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일본과 한국이 싸우잖아요. 예. 그러면은 잽시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시 못하는 건데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갔거나 일본 사람들 만났을 때도 느껴지는 거는 일본 젊은 친구들은 참 약하구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일전에 대해서 막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되고, 한일전에 멍청한 뭐랄까 약간의 자기의 기량을 못 발휘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 흥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요번 불매 운동을 하면서 딱 느껴진 거 딱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일본과 뭐를 하는데 쌍심직 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면은 너무나 옛날에는 일본이 커 보이고 높아 보였는데 요번에 불매운동 건 때문에 이제 나도 많이 알게 된 그 현재의 사실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있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쓰는 돈이 몇 조 원인데 비해서 6조 7천억.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경제 지표로 봐도 우리가 이제 1인당 GDP가 3만 1,000달러. 그렇죠. 일본이 3만 9천 달러란 말이에요. 오, 많이 이거 저기 갖고 왔네.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15,000달러인가 그렇고 그렇죠. 일본이 4만 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일본은 점점 빽했고 우리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일본 애들이 3만 9천 달러를 갖고서는 일본서 쓰는 것보다 3만 1천 달러를 갖고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쓰는 게 더 풍족한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일본보다 이게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도 일본 따라잡은 지 옛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로다가 나가서 활동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일본을 앞질렀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일본의 전자회사 10개를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가 매출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겉만 먹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러니까 80년 이후의 생들, 그리고 88 올림픽을 세계가 바라보게 치른 그 그쵸. 이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일본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쫄 필요 없는 이런 상대. 그런 거예요. 2002년에 2002년도 월드컵 때. 월드컵을 한일 월드컵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경험했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일 월드컵인데 우리는 4강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를 그 2000년 뭐 1900년대 중반서부터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항상 뭐 스포츠를 해도 일본이 이겨. 그렇죠. 그리고 뭐 축구, 핸드폰을 야구, 써도 다 우리나라 제품이야. 거. TV도 우리나라. 근데 우리 옛날에는 소니 거야지 그렇죠. 인정받고 그랬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타이피된 거고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이거는 우리가 좀 나이 들거나 내 윗대의 어르신들은 걱정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일본이 싫어서 뭐 일본하고 막 전쟁을 붙자 이게 아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비교와 상황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동등하고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불매 운동이 난 그렇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중일 음. 중국과 이게 같은 근데 너무 붙어서 있으면서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좋아요. 뭐 애국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 예.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으면 예.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러냐 예. 막 이러다가 예전 고 노회찬 의원이 말했던 예. 왜 저기 외계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질이 왜 저래 막 이러다가도 외계인이 침공하니까 또 똘똘 뭉치는 막이 똘똘 뭉쳐서 이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또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성숙돼 있구나. 그렇죠. 되게 이게 가끔씩 한번 외계인이 침공해 줘야. 외계인 얘기하니까 갑자기 V 생각나네. V 봤어요? 예. 그때 어렸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이 가면 쫙 벗은 생각나네요. 파충류가 사람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해서 다 놀란 게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거기에 화염병이 등장을 해요. 외계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화염병 제조였어요. 거기 그러니까 병에다가 석유 넣고 위에 심지 넣고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은 그때 이제 대학 다니니까 그게 먹혔어. 그 방식이 외계인을 물리치는데 딴 거는 잘 안 되는데 결국 그 괴물도 그렇고 이게 그렇잖아. 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큰 괴물들에 맞서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불매 운동으로 이제 하는데 제일 화가 난 건 그렇게 됐을 때 아와 적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 부분하고 작년에 유행했던 그 미스터 선샤인 봤어요? 보진 못했어요. 그거를 돌려보기를 보세요. 그걸 보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 100년 전, 그러니까 올해가 기미 독립운동 100주년, 해필 또 그 1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경각심을 갖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45년도에 우리한테 식민 의식을 심어놓고 가면서 이제 다시 너네 나라로 침공하러 올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더 사람들이 막 이게 경악을 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네 나라 살고 우리는 우리나라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건드리냐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래서 세게 나가야 되는 거고 뭐 진짜로 딴 게 그런 것도 있고 자존심이라는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자존심 그리고 시민 의식.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만큼도 나는 만약 이것 때문에 경제가 좀 힘들거나 우리 피해를 보더라도 저는 참을 자신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것 때문에 왜 이거에서 일본한테 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논리를 갖고 나오는 것만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뭐 그런 것만 좀 그리고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일본하고 옷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에 그 동대문 쪽에 가서 이제 일을 이렇게 우연히 하게 돼서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단을 구매하고 뭐 오다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베트남까지 가서 진출해서 사고 만들고 우리도 이렇게 다국적 그리고 중국의 OEM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이제 70년대 좀 억울했던 그런 거 한국에서 만들 거면 뭔가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다 오다를 주면 컨테이너체 이제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물건이 와요. 그러면 꼭 짝짝이를 만든다던가 불량이 발생을 한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진짜 뭐 GDP가 몇 프로의 이상의 게 체감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빨리 하면서도 정확히 하려는 거 있잖아요. 잘 해내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거. 불량 안 나게 하고 누가 그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랬던 그게 우리 정말
우리 이 땅의 노동자들의 힘이죠. 그렇죠. 이게 열심히. 진짜 착취받아가면서도 저도 내 몫의 자존심을 에. 지키기 위해서 분량 내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진짜, 거꾸로 이용을 해서 뭐 식민 근성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 진짜 화가 나요. 맞아요. 싸우고 싶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성격과 습성을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이래서 안 돼라고 했던 게 다 일본서 넘어온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이렇게 교사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36년생이신데 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해방 전이어가지고 일본 말을 못하면 시험을 봤대요. 네. 일본 말로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봐서 일본 말로 대답을 하면 입학을 시키고 대답을 못하면 무서우니까 이제 대답을 못하면 입학을 안 시키고 네. 그랬던 시대도 있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이제 80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본적인 습성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좀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만 했던 그 찌들었던 그것도 나이 꼰대 문화도 다 일본 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꼰대 문화, 성희롱 문화, 그리고 네. 직장 내 성폭력, 네. 그리고 여자한테 이제 왜 좋으면서 그래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잘못된 왜곡된 군사 문화도 군사 내 성희롱 이런 문화도 일본 사람들 아무리 그 그렇죠. 계급 사회에서도 조선 시대에 그 선비라든지 이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하게 안 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본 문화들이 들어와서 일제 시대에 그거를 거기에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오랜 이제 성폭력 그런 것도 그쵸. 그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네. 우리 민족의 어떤 느낌이 살아가면은 오히려 나는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예, 맞아요. 예. 그런 그냥 그리고 어른들이 저기 지배자의 논리에 그냥 순응해 버리고 말았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둘 터지듯이 좀 교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러면 안 돼라고 나서서 말을 하잖아요. 예. 일본은 진짜 말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지금 70%가 이 수출 규제를 찬성한다고 하는 게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시민들이 70%를 찬성한다. 그럼 우리는 또 그걸 못 믿겠다. 아니, 그러는데 진짜요? 가짜예요. 가짜죠. 네. 왜 가짜냐면은 70%의 그 통계가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정부 입법. 일본이 그게 있대요. 정부 입법을 하면은 그 시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는 게 있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시민들이 그거를 내는데 의견을 내는데 5명, 7명, 8명.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번 한일권에 대해서 3만 명. 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거를 하여튼 이거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그 정부 입법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70%가 찬성한다예요. 이게 무슨 이거를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 상대로다가 우리가 무슨 뭐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아베 정권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머리 돌리기는 하여튼간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서 새로 알게 된 거 자민당이 계속했지 그동안 바뀐 적이 없다며 일본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민주당 한 번 했었어요. 민주당이 수상 총리를 했다고? 총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누군지는 그러니까 모르겠고. 이 생각에 예전에는 이제 한때 그런 거 있었어. 왜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그랬는데 보면 지금 우리가 요즘 뭐 누구 선호도 조사나 이런 거 보면 비슷해요. 거의 몇 프로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그 인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그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반대 세력 우리 70년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만 하면 뭐 빨갱이 뭐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에서 이제는 좀 사상과 자유가 이게 우리가 많이 성숙했구나 시민 의식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응. 예를 들면은 빨갱이, 응. 종북. 응. 근데 이게 왜냐면은 응. 하도 이 빨갱이 파리, 네. 종북 파리를 너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저 종북이에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얘기했을 때 막 엄청 막 이러다가도 버티고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종북이라고 뭐 누가 나도 지금 방송에서 종북이란 말을 이렇게 편하게 꺼내는데 빨갱이란 말을 편하게 꺼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 자한당이 친일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실 친일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나쁘지. 왜 나쁜? 아니 네. 말 그대로 보면은 네. 말 그대로 보면은 아니 저는 사실 종북은 내 기준에서는 좀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따르는 건 좀 나는 이해는 좀 안 가요. 근데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러는 거지만 친일은 그냥 말 그대로 일본과 친하자 이 개념 말 그대로만 가면은 그런데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일파들이 매국노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라에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친중 있으면 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70년대에 92년도에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는요 중공이라고 불렀던 거 그렇죠. 기억나죠? 중공이죠. 그리고 대만을 중국이라고. 중국이라 그랬고 자유중국. 그래서 자유중국 선수단이고 중공 선수단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 뉴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공이 92년도에 중화민주인민공화국. 그렇죠. 이게 그래서 중국말로 중공이잖아요. 근데 중공 떼놈 막 그래갖고 나쁜 막 이렇게 우리한테 이미지를 막 주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사회 특히 언론 뭐 여기서 다 바뀌었잖아. 그래갖고 그 명동에 중국 대사관이 대사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깃발 뭐 하니까 거기가 원래 이제 대만 지금 생각하면 대만의 대만인데? 대사관이었었죠. 네. 근데 거기를 이제 중국 대사관이 우리가 중국 지금의 중국과 차이나와 이제 수교를 맺는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90년대가 특히 좀 우리가 이게 군사 정권에서 이제 민자당이긴 했어도 처음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87년까지 노태우 때 노태우가 87년 되고 92년에 이제 대선할 때까지. 근데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92년도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사고를 확 바꾼 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국가가 바꿔 나가는 것에서 중국권도 그렇고 저는 이게 그 해에 되게 그게 신기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사실 사회에 눈 뜨고 대표님이 그런 거에 이제 가장 눈 뜨는 어떤 나이대였던 거지, 그죠? 그런가요? 아니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그래도 그랬을까? 후반이지. 그런가? 20. 어떤 그랬는데 어쨌든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느낌.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뭐 이런 사태가 있던 뭐 예를 들면은 일본을 완전 반일로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들 차원에서 그 길을 하자. 그렇죠. 일본을 극복하자. 그 극복하자는 게 뭐 힘도 세져야 되고 파워도 키워야 되지만 예를 들면은 잔재 그렇죠. 내지는 일제부터 있었던 어떤 정신 세계를 다시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다시 되돌리자. 저는 요거만 돼도 굉장히 그렇죠. 나는 요번에는 뭐 경제적으로다가 한 돈 몇 푼은 아니죠. 그거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저는 엄청난 걸 얻는 거다. 요번 사태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자,
어떻게 그냥 이런 얘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시간이 갔네요. 지났나요? 또? 예. 또 우리 다음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전에는 급한 일 있으면 와서 같이 이 방송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때문에도 많이 바쁘시고 이거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얘기를 아까 했는지 지금 했는지 헷갈리네. 아까 했습니다. 예, 저기 뭐 저희 유튜브 제가 예, 유튜브 하나 채널 채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빈티지가. 그 빈티지 프랭키가 하고 있는데 악단 TV. 악단 TV. 예, 악당 이볼이 아니라 예, 악단. 악단. 예, 교양 악단 할 때 예, 악단. 악단. 악단 TV 유튜브에서 치시고 예. 한번 들어서 보시고 예. 구독, 눌러주시면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